FA 뉴스에서는 김남국 의원 사태에 따른 100분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 너무 뜨겁게 말씀들을 하셔갖고요. 쉬는 시간도 이 스튜디오가 너무 뜨거운 그런 상황입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른 종편이나 다른 방송과 다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제대로 돼야 될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자, 강 회장님,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큰 금액을 갖다 막 한 코인에다 막 갖다 투자를 했단 말이죠. 소위 그렇죠. 말하는 우리 몰빵이라고 하죠, 몰빵. 네. 우리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바구니에 남아 담아라. 계란은 바구니에 남아 담아라.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짜서 투자를 하라 그러는데,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몰빵한 거는 우리가 사실 몰빵할 때는 누가 무슨 정보가 있대 어디 뭐 이래서 하는 건데, 김 의원도 이런 얘기 좀 들었을까요?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도 뭐 투자를 하지만 통상적으로 포트폴리오는 일본이 뭡니까? 분산 투자죠. 그렇죠. 리스크 네. 분산. 이쪽에서 손해를 보면 여기서 벌충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가전을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반도체 회사와 다르게 반도체가 요즘처럼 어려워도. 죽을 쓰더라도 가전에서 부활을 시켜준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특정 종목에 몰빵을 했다. 그럼 두 가지로 봐야죠. 첫 번째는 어떤 관련 정보가 있었을까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지난 시간에 바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핵심 세력입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에 대한 전방 최강 공격수예요. 그리고 또 지난 대선에는 후보 수행 실정을 합니다. 그리고 총선이 바로 닥쳤잖아요. 그럼 뭔가 확실한 어떤 그 전기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형으로 봤을 때에 몰빵을 했다고 봐야지 어떤 개인적 이득을 위해서 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라고 해서 제가 보면은 바로 앞에서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하태경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36억 원의 위믹스율을 잡코인 클레이페로 돌려가지고 30억을 20% 수수료를 주고 30억을 돌려받는. 그거는 이제 의혹 제기. 그렇죠. 그런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본다. 그렇지 않고 이분이 단순한 코인 투자 차원에서만 몰빵할 뿐은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고, 또 그리고 그게 가능성이 있는 게, 그래서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중 출국 금지 제1호가 클레이페이 대표 이모 씨라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 봐야지, 안 그러면 단순한 투자자 입장만 보기는 좀 저도 상당히 이거를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저분이 저렇게 진짜 1분 1초가 아까운 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태원 참사, 그렇죠. 여러 가지 그리고 일들이. 진짜 뭐 한동훈 장관 법무부 인사청문회 할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깐 짬을 내서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게 우리도 보면 그런 상황에도 짧은 시간 핸드폰을 가지고 사실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래, 그러니까 버튼 누르는 게요, 보통 강심장이거나 아니면 확실한 목적이 없을 때 못합니다. 네. 그래도 저는 몰빵이라고 보기보다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좀 약간 좀 그 말씀에도 약간 현혹이 되긴 하는데, 제가 변호사님, 저거 궁금한 게, 변호사님 이제 우리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시니까 관련된 이제 사건들도 좀 많이 해보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가상자산 투자자가 해보신 사건 중에서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가상 투자자가 내가 이게 손해를 봐서 이게 그 코인 발행 백서 재단을 상대로 뭐 소송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것도 좀 있으셨을 텐데, 이렇게 몰빵, 그러니까 이렇게 뭐 투자 정보를 받아서 나 당했어요, 뭐 혹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이 정도면 이거 정보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건의 경험으로 보실 때. 저 이제 클레이페이 쪽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2021년부터 준비를 해서 이제 발행을 하고 이제 잠적했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수사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 부분이 좀 핵심일 것 같습니다. 이제 검찰 조사를 통해서 이제 클레이페이라는 이제 발행인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갈 거고, 그러면은 두 가지 중 하나죠. 하나는 김남국 의원이 진짜로 잘못된 투자 판단을 해서 돈을 다 잃었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사기를 당한 거죠. 이 클레이페이로 인해서. 예. 아니면은 하나가 이제 뭐 공동체였다, 직접 발행을 했다, 아니면은 뭐 조금 도와준 대가로 뭐 받았다라는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두 가지 중 하나일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은 코인 사기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되게 다양한 코인 사기 사건, 사기를 치는 수법도 되게 다양해지고 있고, 왜냐하면은 코인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가치 저장 수단이기 때문에 실제로 돈처럼 이용될 수가 있는 특성이 있어서 사기치기에 매우 용이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도 이런 클레이페이처럼 같은 이런 재단으로 코인을 발행하고 투자금을 모집을 한 다음에 그것을 LP 유동성 공급자로 모집을 하든 아니면 ICO를 통해서 초기 투자를 했다가 잠적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사기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말씀 듣고 나니까 좀 이제 약간 정보가 있었느냐 아니면 목적 때문에 했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게 이게 사기냐 아니면 진짜 공범이냐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저 여기서 또 이제 궁금한 점이 또 하나 생긴 게, 보좌관님 나오셨으니까 솔직하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뭐 게임학회가 지금 구성원들끼리 난리가 났어요. 게임학회 회장님 나오셔갖고 뭐 가족 살해 위험을 받았다고 종편에서 막 눈물을 글썽이시기도 했고, 다른 또 게임학회 교수님은 왜 게임학회 의견을 회장 혼자 발표했냐, 우리는 동의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수님도 계셨고 했습니다. 그래서 게임학회 뭐 이렇게 로비를 막 했다, 게임학회 이런 데다가 뭐 그다음에 의원실로 로비를 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다른 의원들도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이거는 이제 김남국 의원 사건 무관하게 의원실에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로비들 그렇게 많이 옵니까? 온다고 통합니까? 이게 이제 단어의 어감이 차이가 나는데 네. 어감이 차이가 좀 그러는 게 로비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설명이라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회사는 이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회사 경영 영역에 막대한 지장 또는 세금에 막대한 지장, 이런 것들이 국민과 다르게 회사는 직접적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것도 규모가 크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는 늘 국회에서 어떤 입법을 하고 있느냐 또는 의원실이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느냐 늘 관심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와서 이제 뭐 인사를 하기도 하고 뭐 차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도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건 뭐 자체 이상한 건 전혀 아닙니다. 아닌데 아까 게임학회 말씀하시니까 좀 말씀드리면, 게임 회사 큰 회사들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그 대관팀이 따로 있어요. 거버넌스라는 팀인데 그런 팀들이 와서 이제 정부 정책, 그러니까 국회뿐만 아니라 그 세종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있겠죠. 예, 정부 부처를 찾아가서 설명한다거나 또는 이제 뭐 심사기관, 인허가 기관에 찾아가서 설명한다거나 하는 것처럼 국회에 와서도 설명을 해요. 이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아닌데 이제 아주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국회의원한테 접촉을 하거나 또는 국회의원 보좌관한테 접촉한 경우가 있죠. 이제 그건 있는데 뭐 자동차가 많아서 교통사고 생기니까 자동차 줄이자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이제 자정하고 자제 노력하고 또 관련 그 규제책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우리가 또 의존해서 열심히 또 하고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기업이나 단체마다 그 직역 단체들마다 여러 가지가 이제 법안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와서 설명을 좀 해야 된다. 그러긴 했을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법을 만들어서 진짜 교통사고 많으니까 차를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하면, 제가 평생 공무원 했잖아요. 네네네. 우리나라가 그 노무현 정부 전까지는 그 정부 중심의 상권 분립 중에도 권력의 중심이 정부였어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상권 분립의 정상화를 시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상당한 권력이 정부 권력이 국회로 넘어가거든요. 저도 국회 4년 근무를 해봤는데요. 국회 앞쪽에서 100m와 100m를 벗어나면은 식당의 음식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왜? 대한민국 민원의 마지막 해결지가 국회예요. 왜? 예산, 정책, 법, 국회 결정이 나야 모든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저도 평생 공무원을 했지만은 아까 우리 이지보 보좌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을 가지고 보좌관 만나야죠. 그다음 의원님들 만나야죠. 정당 만나야죠. 사무처 만나야죠.
그다음 예산 가지고 정책 가지고 진짜 발에 닳게 다니는 거죠. 그리고 또 가서 얼마나 설득을 해서 성과를 내느냐 하는 것도 이제 본인들의 소속 그렇죠. 기관의 능력으로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우리는 보통 공무원 사회에서는 건의, 협의, 협의, 설명. 설명, 제안. 예. 근데 이제 그걸 또 부정적인 용어로 바꾸면 노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 보좌관 얘기한 것처럼 그게 건의가 되든 절충이 되든 그건 당연한 현상인데 그것이 나쁜 결과를 빚었을 때의 문제가 되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아무튼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또 궁금했던 게 이 정치가 갑자기 정치 얘기는 아닙니다. 정당에서 갑자기 무슨 게이트 조사단을 만들어서 그 위메이드라는 회사에 가가지고 대표하고 1시간 30분 공개 간담회를 가졌어요. 저 이거 보면서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기업에서 입장에서는 아무리 정당에서 와서 얘기해도 대답할 의무도 없는 것이고 그냥 우리는 억울하다라고 이제 그날도 잠깐 언론에 나오고 말하는데 자 우리 김 대표 보시기에 이게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나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소감 좀. 사실은 어떤 뭐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뎁스 있게 판단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렇게 큰 어떤 도움이 되지는 않겠죠. 만약에 지금 제가 위메이드가 어떻게 했다라고 뭐 이야기를 한 건 절대 아니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김남국 의원한테 어떤 정보라든지 아니면 뭐가 됐든지 갔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오로지 일단 뭐 유리한 방향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정말 뭐 관계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되는 걸 거고요. 최종적인 판단은 일단 조사를 통해서 나와야 하는 거지. 이렇게 사실 뭐 위메이드, 김남국 의원 그리고 조사단 이렇게 삼자 대면을 한다고 해도 이건 밝혀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 안에서는 이건 제 뭐 생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좀 김남국 의원이 스스로 어떤 자료라든지 어떤 그 증거 자료를 공개를 한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예. 그러면 이 소위 말해서 국회의원들 예. 소위 말해서 힘을 가졌잖아요. 그런 정당의 그 진상조사단이 기업을 가서 괴롭힌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안이요? 예. 괴롭혔다라기보다는 가서 물어볼 수는 있죠. 이렇게 이런 사안이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오픈을 해달라, 설명을 해달라. 그걸 단순히 뭐 단지 진상조사단 자격으로 가서 막 그 언론에 물어봤을 막 때 띄워놓고 막 사장 앉혀놓고 막 추궁하듯이. 아니 그리고 이거는 괴롭혔다라기보다는 괴롭혔다라기보다는 그냥 괴로웠겠죠. 괴로웠겠죠. 뭐, 저는 이거는 예. 완벽하게 그 위메이드를 괴롭혔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은 아까 강성우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정부라는 것은 이제 삼권분립 체제로 운영이 돼야 예. 되는 거고 그렇죠. 국회의원들은 수사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입법기관인데 예. 입법기관이 마치 수사기관처럼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당 차원에서 필요해서 그렇게 했겠지만은 근데 이 모든 것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국회의원들은 이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결국 그런 진상 조사단을 통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단연코 위믹스 홀더들, 위믹스 투자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지 그렇죠. 않았을까 이런 뉴스에 이렇게 나오고 갑자기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면서 계속 가격도 내려가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피해를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하세요.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 이게 찾아가는 게 약간 좀 세련되지 못하긴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뭔가 막가- 가서 추궁하듯이 말이야. 네, 기업의 어떤 정당한 어떤 뭐 당연히 기업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인데 그렇죠.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사실 내용이 별로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근데 이거를 법적인 근거를 갖고 제도권으로 들고 올 필요가 있어요. 정 의심스럽고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국회에서 상임위 소집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현안질이라고 해서 하면은요
그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법에 보장되어 있는 제도예요. 그렇게 해서 불러가지고 정당한 공식적인 자리에서 속기사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묻고 답하고 또 관련 있는 부처에 있는 공무원들도 부르고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못한 이유가 이 여대 여소야대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그런 제안하면 좀 받을 리가 없겠죠. 김남국 의원은 지금 어쨌든 간에 좀 보호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찾아가는 방법을 쓴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아니 저는 근데 저는 다르게 봐요. 예. 네. 어우 재밌습니다. 아니 왜 다르게 보느냐? 저는 아까 우리 진 변호사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인데 이게 그 국민의힘과 위메이드가 정말 양쪽이 윈윈했다. 윈윈했다. 그리고요, 그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에서 간다는 소식을 듣고 쾌지를 불렀다고 봐요. 아하. 오히려 예.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위메이드가 어쩌고 저쩌고 보도자료 내고 설명해도 기자들이 기사를 안 씁니다. 안 믿어지죠. 그런데 뜨거운 현안이야 1번. 거기다가 또 여당 진상조사단이 갔어. 그러니까 기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린 거야. 그러면 이때 장현국 대표가 엄청나게 감이 빠른 사람이에요. 자료를 딱 만들어다 짝짝짝 설명을 하고 자료를 뿌리니까 전국에 그냥 뭐 기사가 도배하는 겁니다. 만약에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이 가지 않았으면 그 얘기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 그래서 저도 가만 봤는데 국민의힘의 진상조사단이 위메이드를 찾아감으로 인해서 장 대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대로 전 국민에게 아주 리얼타임으로 생중계가 돼서 이것은 돈으로 그 마케팅 효과로 따지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몇십억 효과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장 대표 입장에서는 그 보고를 받자마자 진짜 쾌재를 불렀다. 이거 위메이드를 괴롭혔다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절대 띄워줬다. 구원 뜻을 받는. 반면에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진상조사단을 보면서 어떤 효과를 받았느냐? 뭔가 이게 우리 하고 있다. 의원들 개별적으로 이게 대응을 하다 보면 당 차원에서 전략이 없어지고 실수가 납니다. 그런데 진상조사단이 나서서 전략적으로 하다 접근하고 하니까 또다시 국민들 보면 뭐 여당이 제대로 움직이는가 보다. 이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최대의 그 국민의힘의 그 위메이드 진상조사단 현장 방문의 최종 승자는 위메이드지만 더불어 국민의힘 진상조사단도 상당한 효과를 얻은 양쪽이 윈윈했다. 그렇게 봅니다. 김 대표 하신 말씀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없습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리를 해보면 뭐 그 좀 더 세련된 모습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거다라는 의견도 있으시고 위메이드보다는 위메이드 홀더들 투자자들이 좀 많이 좀 마음이 좀 상하셨을 거라는 의견도 있으시고 반대로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그동안 들어놓고 내놓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언론이나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그걸 정당 차원에서는 생중계해줄 때 정당 차원에서는 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시네요. 참 재밌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들으면서 이 사건이 어디로 좀 그 파장이 커질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런 이야기들 좀 나누는 이유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약간의 정치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코인에 대한 얘기가 조금 빠지거나 이런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좀 그 이야기를 좀 저는 더 한번 대본에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해서 그냥 나눠보고 싶은 게 자, 우리 그 김남국 의원이라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 코인 투자자들이 볼 때 우리 김 대표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코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요즘에 하실 때 경향이 좀 어때요? 우리 코인 투자를 하신 분들이 김남국 의원처럼 야 이거 모여서 그냥 핸드폰으로 막 거래를 계속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몰빵이나 뭐 이렇게 아니면 정말 우리 요즘에 이제 주식시장 좀 그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뭐 전문가들이 분산 투자해라, 뭐 안전 투자해라, 가치 투자해라,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실적 투자해라 여러 가지 이야기하듯이 요즘 투자자들은 좀 어떤 방향으로 투자들 하십니까? 약간 이 우리나라에서 코인 시장 초기였다고 하면은
약간 좀 과격하게 투자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뭐 언론이라든지 뭐 인터넷 이런 데에서 야, 코인으로 돈 벌었다, 돈 엄청 많이 벌었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막 나오고 하니까 투자들이 사실은 뭐 여기서 말하는 몰빵 같은 투자도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근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사실 이 뭐 크립토 인터다보다 뭐 규제가 계속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조심해가면서 투자를 하는, 어떻게 보면 이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투자자들이 똑똑해졌다. 분산 투자를 할 줄 알고 이 코인에 대해서 예전과는 다르게 좀 이게 좋은 코인인지 안 좋은 코인인지 분석을 하는 그런 경향도 생겼고, 마찬가지로 산업에서도 코인에 대해서 뭐 신용 평가를 하는 그런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는 사실 주식을 팔아서 코인을 몰빵을 하고 이런 케이스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예, 우리 다른 이 토론 시간이긴 하지만 요즘 평가 주로 많이 하시잖아요. 네. 코인의 질이 5년 전과 현재와 어떻다, 좋아졌다, 아니면 그 코인이 좀 확대됐다, 뭐 이렇게 평가를 좀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코인의 전반적인 그냥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5년 전과 크게 달라진 건 없다라고 생각을 코인의 질이. 하고 있거든요. 뭐 어떤 뭐 특정 분야에서 나오는 코인들이 발전이 된다라는 케이스는 있어도 뭐 여기서 말하는 나쁜 코인이라고 한다면 뭐 애초에 목적 자체를 사기치기 위해서 내지는 어떤 뭐 불법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코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5년 전에 만들어졌던 만큼의 코인이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다만 투자자들이 이 코인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사지 말아야 될 이유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졌다. 그만큼 또 경험도 많이 쌓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하, 그렇군요. 자, 여기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코인 전문가 말씀 들어보니까 뭐 코인이 많이 나와도 이제는 코인 전문가들, 코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똑똑해지시고 정보가 많기 때문에 다 선별하신다, 뭐 이런 말씀인데, 자, 이번에 근데 또 재밌는 게 국회는 참 대한민국 여의도 뒷북입니다. 예, 여의도 뒷북. 국회 윤리심사위원회에서 뭐 가상자산을 뭐 가족들도 1원이라도 전부 다 국회법에 따라서 뭐 등록을 해라. 뭐 1원이라도, 전 그 표현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1원이라도 등록을 해라. 국회 개정안이 제 공직자 재산 윤리법 개정에 의결됐는데, 지금 법안 의견 됐다고 이게 해결될까요? 지금 근데 그 법에 보면 소급해서 하라고 뭐 이렇게 했다는데. 아니 두 가지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내용이? 지금 그 현직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 행안에 의해서 예. 공직자윤리법.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국회법. 예, 국회법. 예. 국회법에도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부분인 경우는 현직 국회의원들인 경우는 6월 말까지 보유 현황과 변동 상황을 제출하고 7월 말까지 국회에서는 그것을 확인을 해서 그 해당 의원과 의원의 소속 정당으로 통보를 해줘라. 그럼 여기서 이제 왜 1원이냐? 그럼 이제 주식이라든지 이런 동산인 경우는 그 뭐 가족 포함해서 뭐 1,000만 원, 500만 원 그 기본 한선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생계를 같이 안 하면 거부할 저기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 부동산 뭐 이제 토지나 이런 것은 신고 한선이 없어요. 그냥 부동산 된 것처럼,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코인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동산에 해당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예. 하지만 그 주식이나 현금이나 보석 그런 것은 뭐 1,000만 원, 500만 원 한이 있지만은 부동산처럼 하한선을 두지 않고 그냥 갖고 있으면 모든 걸 신고를 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현직 국회의원들인 경우 6월 말까지 보유 현황과 변동 상황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걸 또 7월 말까지 국회에서 조사를 해서 당사자와 소속 정당에 통보를 해줘라.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경우는
내년도 4월달 총선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총선 후에 당선된 의원들인 경우도 똑같이 보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그 국회에 그 의원 활동하기 전에 미리 신고를 하도록 이번에 법이 그렇게 개정된 것이고 이건 국회법이고요. 예. 그리고 일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똑같이 아까 말한 것처럼 같은 기준으로 매년 2월 전년도 말 기준으로 2월 말까지 신고를 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그 김남국 의원이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 지금 이준호 보좌관 알다시피 국회 보면요. 직전 20대 국회에도 보면은 이 코인도 공직자 재산 등록하라는 법안이 있었는데 전직 20대 바로 직전 국회 20대가 처리 안 해가지고 폐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그 21대 국회도 법안들이 여러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전혀 심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이 없었으면 21대 국회도 기한 코인도 재산 등록하라 하는 그 법안을 처리 않고 폐기할 뻔했다. 아이러니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김남국 의원이 코인 논란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해서 세월아 내월아 보내던 가상자산법도 오늘 본회의에서 방망이를 두드려서 상당히 김남국 코인 논란이 대한민국 가상자산 역사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참 큰 역할, 말씀 들어보면 큰 역할을 했네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자기 일이니까 안 하던 일을 스스로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핵심으로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게 보니까 그 변호사님 이거 등록할 때 보니까 뭐 과거 것도 소급해서 하라고 했는데 네. 그것까지 본다는 게 사실 이게 법리적인 입장에서 이게 맞는 겁니까? 과거까지 다 뒤집어서 뭐 하겠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좀 한 가지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네. 기존 법안에서도 가상자산이라는 단어만 없었지 네. 최근 또 뭐 논쟁이 되고 있는 게 가상자산이 증권이냐라는 네, 그렇죠, 논란이 그렇죠. 있었고 네, 그렇죠. 네. 증권은 이제 공직자윤리법상 이제 재산등록 사항이지 사항이죠.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부터 원래부터 가상자산은 신고를 했었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소급 입법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좀 제한이 되는 상황이라서 이거를 소급해서 뭐 그러면은 과거에 이미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뭐 윤리위원회 제소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뭐 처벌을 받을 뭐 불이익을 받게 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그거는 좀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아니고요. 그 공무원들이 재산을 국회를 포함해서 대통령 등등 이제 그 공직자 재산 등록할 때 보면 어느 시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작년도 12월 말 기준 현황을 1차 제출을 그렇죠. 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1년 동안의 변동 상황을 같이 제출합니다. 그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급이 아니라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자 작년도 2022년도잖아요. 2022년 12월 말 현재로 뭐 지분 동산은 뭐 그 주식을 이렇게 쫙 1차적으로 현황을 내고 그 직전 그리고 1년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어떻게 전체적인 주식은 어떻게 뭐 그 현금은 어떻게 그래서 이번에 보면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가 현금이 늘었더라. 늘었는데 그게 LG 디스플레이를 팔아가지고 왜 늘었니 하니까 그것은 그 자금을 농협에 입금을 적금을 했기 때문에 현금이 늘었다. 그걸 변동사항이라고 해요. 따라서 소급비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1년간 그 변동사항을 다 신고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12월 말 현재 재산 현황 그리고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전체 재산 변동 상황을 같이 그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차대표하고 손익계산서 가신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같은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따라서 소급비법에 해당되지 그럼 않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지금 6월 30일이니까 작년 6월 30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코인 거래했던 내역들을 다 신고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하. 그렇군요. 그것은요. 그 공무원들은 나중에 할 거니까 하지만 이제 공무원들도 앞으로 이제 내년도 2월 말이 되면 그렇게 다 해야죠. 좀 사실 국회의원들은 좀 가슴이 쫄리신 분들 좀 있겠어요? 지금 젊은 국회의원들
기업들 중에서는 가상화폐 가지고 계신 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저희들도 뭐 회관에서 그러니까 서로 가서 얘기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언론사가 예. 그 국회의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가상화폐 있느냐 없느냐, 뭐 어디 가상화폐 가지고 있느냐 이거 설문조사 했거든요. 예. 거기 답하신 분들 상당히 많아요. 있는 분들 대부분 답하고 안 가진 사람들도 뭐 안 가지고 답을 하죠. 예, 그렇죠. 근데 있는 사람들도 거부한 게 아니라 김남국 때문에 오해받을까 싶어가지고 되게 적극적으로 이거 자기 어떻게 적극적으로 여기 자료를 내냐면은 손해를 봤다. 이게 이제 중점을 이제 방점을 찍어가지고 자료 제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언론사에서 조사를 했습니까? 예, 아직 공개는 안 했죠. 공개 안 했어요. 예. 아하. 그게 다 취합이 안 돼서 그렇게. 아직 다 취합이 안 돼갖고 그러니까 이제 네네. 그러면서 이제 오해 갖고 있으면 설명에 이제 비고란에다가 이 손해 봤어요. 이 피해자 코스프레네. 이게 근데 이제 설명을 이제 하려는 자, 예. 설명을 안 들으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주고 가고 많이 자주 할 거예요. 그거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조사는 하되 그 발표하는데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릴 거예요. 참 이 아이러니합니다. 이 국회의원분들 제가 보면서 뭐 김남국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 참 답답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코인에서 손해 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어피트 거래소에서 거래를 계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거래를 해서 그냥 저는 다 있어요. 그냥 해서 제가 200만 원 넣는데 저 50만 원 손해 봤습니다. 끝. 근데 앞으로 이제 그 코인 재산 등록을 하고 나서 예. 후폭풍들이 많을 겁니다. 어떤 게 예상되세요?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그 일부에서 다뤘지만 지금 뭐 은행 예금이라든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전산 통계가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거래나 소재지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그거 다 있죠. 이루어진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게 코인의 경우는 첫 번째는 국내 거래소도 있지만 개인 지갑 그렇지. 그리고 외국의 뎁스라든지 탈중앙과 거래소 그 외국의 거래소까지의 조사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그럼 이제 당사자들도 고민을 할 겁니다. 진짜 모든 걸 100% 이실직고를 할 거냐. 그 이실직고 하지 않았다가 또다시 어떤 이런 계기가 됐을 때는 상당한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 그게 그래서 그 오늘 국회에서 의결되는 가상자산 1단계 법에 보면 내년도 2단계 법에다 빨리 그 가상자산 통합 전산망 구축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놔라. 예, 지금 국내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어떤 그 통합 전산망이 없기 때문에 정부나 누구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려야 시스템 구축되면서 안정적인 그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김 대표님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이제 탈중앙화잖아요. 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저도 이제 거래를 하면 제 개인 지갑을 콜드월렛이라고 하나요? USB에다 넣어갖고 다니면서 해버리잖아요. 그럼 제 USB를 와서 누가 확인하지 않는 한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고리는 찾을 수가 있겠죠. 예를 어떤 들어서 방법으로? 투자를 할 때 네. 뭐 개인의 돈, 이거 현금을 거래소에 넣고 어떤 코인을 샀어요. 예, 예. 탈중앙화 거래소를 가려고 해도 여기서 어쨌든 코인을 사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서 외부로 출금했을 때 이 부분은 어디로 간 것이냐라는 정도에 그럼 거기서 만약에 소명을 못한다. 여기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고리가 끊어진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큰 의심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어떤 문제냐면은 예. 이번에 그 김남국 의원처럼 특정한 소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사법당국이 수사를 하는 건 되는데 예. 아, 전국의 공무원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의원도 지금 저 시군 의원들까지 다 포함된단 그렇죠, 말이죠. 그 전국의 서기관 이상, 그럼 뭐 세무 이런 특정직까지 포함하면 이게 그 숫자가 엄청나요. 그럼 우리가 보면서도 공무원했지만 거기다가 정보 제공 동의서를 쓰면 예를 들어서 담당 부처가 그 문서를 가지고 쫙 봤죠. 금융기관한테 보내가지고 딱 봤죠. 이게 맞니 안 맞니 일적으로 봤죠. 조회를 하는데 이게 그 코인은 명확하게 아까 말한 것처럼 개인 지갑이나 탈중앙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어디다가 보내도 조회를 받느냐라고 그러는 거죠. 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아, 저도 그 한마디 드리자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테라루나 그쵸, 사태라든지 FTX 사태라든지 과거에 이게 하나의 사건만 터지는 게 아니라 연쇄 도산이 그렇죠. 일어난 것처럼 하나의 스캔들이 터지면은
거기에 조사가 들어가게 되고 그 전까지는 본인이 신고를 하거나 이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냥 단순히 신고를 하는 거고 그걸 믿는 건데 이제 강제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쇄적인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적을 하면은 우리나라 그렇죠. 예. 수사 능력이면은 다만 이제 해외 거래소로 일단 들어가는 순간 추적이 불가능해집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제가 만약 예금이 1억이 있다라고 치면은 1억 은행에 1억이 있고 업비트로 1억이 들어간 거래 내용은 당연히 나올 거고 그렇죠. 업비트에서 해외 거래소로 예를 들어 바이낸스로 1억이 건너간 이력은 남습니다. 예. 근데 그 이후로는 절대 추적이 안 됩니다. 바이낸스 그렇죠. 이후로. 근데 만약에 돌아올 때 예. 출금을 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예를 들어와서 예금이 갑자기 10억으로 10배가 늘면은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코인 거래를 잘해서 투자를 잘해서 10억으로 늘었다. 반대로 내 코인 투자를 잘못해서 그냥 줄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뒤에서 과연 어떻게 이제 거래가 되었는지 전혀 추적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이번 사건으로 계기로 이제 여러 가지 단순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파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러면 지금 가상자산법 오늘 통과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상자산법 통과되면 앞으로 이제 어떤 그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회장님부터 좀. 지금 오늘 통과된 가상자산법은 두 가지 내용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보면 최근에 논란되고 있는 것이 그 테라루나 같은 경우에 예. 지금 빗썸이라든지 국내 거래소를 통해서도 뭐 8천억 상당의 자전 거래를 했다. 우리 김 대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지금 그 코인 발행자들이 대표적으로 사기를 치는 것들이 자전 거래를 통해서 가격을 덤핑해서 올려놓고 그 사이에 투자자를 하도록 끌어모으고 적정한 수준에서 그 초기 투자자들인 경우는 빠지는 거거든요. 테라루나 같은 경우도 그것이 공식적으로 이제 그 검찰 공소장이 보면 시세 조정을 뭐 한 8천억 해당이 나옵니다. 그게. 그래서 이번에는 것은 첫 번째는 시세 조정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내년 한 6월 달부터 금지하자. 예.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경우는 자본시장법 주식과 똑같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을 때는 그 처벌.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인 경우는 이 코인의 본질에 해당되는 뭡니까? 발행, 상장, 유통, 공시잖아요. 예. 그것을 내년도 정기국회에 다룰 수 있도록 내년도에 그 한 5, 6월 중에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빨리 보고를 해라. 그것까지밖에 규정돼 있지 않아요. 법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금융위가 또 뭐 세월아 내월아 하다 보면 내년 정기국회 지나가지고 내후년 하다 보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쓰는 용어로 한국형 가상자산법은 2026년 빨라야 상반기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참 시장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이 기간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 그런 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전 재밌는 게 내년 4월에 총선이잖아요. 네. 근데 그 5, 6월에 하라고 이미 법에다 명시를 해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특이한 것 같아요. 이번에 아마 여야 그 국회에서 상당히 이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지금 시간이 좀 한 10여 분 남긴 했는데 잠깐 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 게 이 보좌관님 지금 보니까 아까 우리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출입 기록이 나오고 나니까 각 의원실마다 그 해명 자료를 계속 내고 있어요. 뭐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뭐 우리 전직 보좌관이 와서 뭐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의원들 좀 궁색한 거 아니에요? 그게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아까 보니까 제가 아는 의원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거기 있으면 그 의원 직접 만나지는 않고 그 의원 보좌관을 만난 경우가 상당히 더 많습니다. 의원 워낙 그렇죠. 바쁘니까. 대부분이죠. 대부분이 사실은 그 부총무 오거나 대관에서 오면은 해당 보좌관을 만나죠. 그 업무 담당 보좌관 또는 수석 보좌관을 만나는데 그 보니까 이제 자주 바뀐 방이 있긴 있어요. 그 방은 전에 있던 보좌관 만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는데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분이 왔을 때
보좌관이 어쨌든 그런 업무를 맡으면 보고를 하거든요. 보고를 하면 내용을 그게 얘기를 해야겠죠. 이런 내용을 왔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이제 상임위 활동할 때 질의서라든가 또는 입법이라든가 또 공동 발의, 대표 발의 또 아까 말한 질의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본인의 의정 활동에 영향을 자기도 모르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전에 있던 보좌관이 와서 했던 거다라고 해서 꼭 관계없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저도 계속 받아보고 있는데 뭐 알려드립니다. 뭐 무슨 의원실이 뭐 상장 폐지돼서 이슈가 돼서 정무위원회 소속인 저희 의원실에서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뭐 이런 계속 해명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참 의원들도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한심하기도 합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것들 생기기 전에 국민들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 사건 터지고 막 나니까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제서야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좀 궁색하긴 합니다. 자, 이번에 그 가상자산법 통과됐잖아요. 네. 우리 김 대표님, 예. 김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코인 시장에 이제 좀 변화가 예상되죠? 그렇죠. 어떤 아주 큰 변화가 변화가 예상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이제까지 어떤 뭐 법이 마련이 되고 규제가 생기고 했던 게 그렇게 효과가 크게 없었어요. 뭐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고 나서도 사실은 큰 어떤 뭐 시장이 정화가 됐다 이런 느낌은 물론 어떤 많은 변화가 있긴 했겠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시장이 깨끗해졌느냐라고 한다면 이번 사태만 봐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이 가상자산법이 통과가 되고 여기에 조금 더 어떤 뭐 보완이 있고 또 개정이 되고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 강수정 회장님 말씀하신 것 같은 어떤 한국형 가상자산법이 좀 제대로 마련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이런 큰 사안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런 뭐 일이 또 일어나지 않기 그쵸. 위해서 계속해서 어떤 추가적인 제재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또 뭐 재산 신고하는데 또 포함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예, 오늘 지금 저희가 거의 100분 가량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보니까 LG 디스플레이를 왜 이믹스로 바꿨을까 궁금한 거는 클레이페이 거래소로 왜 옮겨서 해외 거래소로 과연 나갔을까? 그다음에 국내 거래소 것은 다 알 수 있다. 클레이페이는 테라루나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클레이페이 대표가 현재 출국 금지돼 있다. 그다음에 사기를 쳤거나 아니면 깡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다. 둘 중에 하나다. 그다음에 위메이드에 대한 공격은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설명하고 싶었을 것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괴로웠을 것이다. 그다음에 좀 아쉬웠던 점들을 말씀 나눈 것들을 좀 보면 해명 방식이 좀 이상하다. 그다음에 로비 의혹에 대해서 출입기 기록 내는 거 의미 없다. 그다음에 코인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법이 이번에 다 이런 일로 가상자산법도 통과가 되고 그동안 묵혀놨던 법들이 통과됐다. 뭐 저희가 좀 100분 동안 거의 나눴던 이 90분 넘게 나눴던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편안하게 그냥 오늘 저희 90분 동안 이제 100분 동안 이야기 나누시면서 나는 이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코인 발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개인 의견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변호사님부터 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제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고 이제 과연 코인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 건지 과연 이 사태로 인해서 이 코인 업계,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좀 더 커지는 게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투자자분들 그리고 플레이투원 업계분들은 불이의 타격을 입은 것이 조금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제 결국에는 신뢰를 얻어야 되는 거고 그 신뢰는 입법을 통해서 신뢰를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이번에 의결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법안을 시작으로 조금 업계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의정 활동이나 입법 활동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국회에서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김 대표님 말씀 좀 짧게 좀 한 1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일단은 지금 그 위믹스 한 80만 개 정도 된다고 하죠.
80만 개에 달하는 위믹스를 주식을 팔아서 매수를 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분명히 시세에도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계속해서 위믹스의 가격도 하락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역시도 시세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죠.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힘든 일을 많이 겪기도 했는데 왜 하필 그때 당시에 위믹스를 사서 이 사태를 만들었는지 이 모든 사태와 사건을 부디 거래 내역과 입금 내역, 출금 내역 투명하게 공개를 하셔서 억울함을 좀 푸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부장님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17세기 때 런던에 대화제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그 대화재 때문에 그때 당시에 참혹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혁신이 일어나요. 그래서 도시 계획, 도시 정비, 그다음에 용도를 구역 정하고 위생 시설을 어떻게 갖추고 그때 만들어진 런던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도시의 모델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불행한 일이 왔었거나 안 좋은 일이 왔을 때 그걸 끝나고 비판하고 끝난 거 아니라 그걸 이제 계기로 해서 더 좋은 어떤 제도를 만들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이 게이트는 우리한테 정말 시사가 크고 정말 우리가 잘 제도를 정비해서 선량한 투자자들이 손해본 일 없도록 해야겠다라는 그거 하나 하고 마지막으로 김남국 의원의 그 내로남불 때문에 좀 최소한의 양식을 좀 갖춘 사람들이 좀 정치를 했으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회장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예, 지금 그 이 코인상에서 가장 핵심 아젠다 중 하나가 이게 증권성 토큰을 금융위가 빨리 판단을 해달라고 그러는 건데 요즘 언론을 보면 검찰에서는 이미 그 증권성 토큰 여부를 그 검토를 착수했다 그러고 또 금융위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번 그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증권성 토큰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속한 판단을 통해서 시장을 안정화시켜 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좋은 말씀 나눠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